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 서울 종로구 창성동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서울 종로구 창성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이제 경복궁역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쪽으로 경복궁 그 돌담을 끼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마주치는 동네가 창성동입니다.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수대 거쳐서 효자동 거쳐서 이제 창성동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 동네가 창성동입니다. 거기에 서울 경찰청 비밀 건물도 많고요. 청와대 경호처 비밀 건물도 많습니다. 거기에 그 경찰 부대도 주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예전 용어로 친다면 안가, 요즘 용어로 친다면 보안청사 이런 말을 쓰는 그런 건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도둑이 활개치던 시절이 있었죠. 가령 뭐 70년대, 뭐 60년대 이때. 그때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문 열어놓고 24시간 있어도 좀도둑이 얼씬도 안 했다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청와대 경호 인력들과 경찰들이 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도둑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동네가 그 동네라. 저희 큰형이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거기 뭐 문 다 열어놓고 1년 360일 그렇게 살아도 그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가 그 동네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창신동 거기에 이제 그 종로구가요 서울중앙지검 관할입니다. 용산은 서울 서부지검 관할입니다. 그래서 가령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령 대통령 부부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혹은 대통령 이 집무실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여긴 다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서울 서부지검 관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관할은 종로구가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있는 정부의 보안청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리둥절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제 처음 일보를 보는데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청사 그래서 저는 서초동에 뭐 그런 비밀 가옥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남동에 뭐 그런 걸 새로 만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앞선 정권 때 썼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낮 12시 반쯤 김건희 여사가 도착을 했고 이런저런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 1시 20분쯤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약 13시간쯤 되고요. 이제 조사에 임했던 시간은 12시간. 그중에 저녁밥을 도시락 시켜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도시락 먹는 시간 또 중간에 한 서너 차례 짬짬이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은 왜 갔느냐 하면요.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그 변호사 최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면서 휴식도 갖고 이제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중에서 밥 먹는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짬짬이 휴식 시간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8, 9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사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공모 내지 연루 의혹 이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른바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 이것을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 친북 인사를 왜 만났으며 그 친북 인사하고는 무슨 관계이며 친북 인사는 언제부터 알게 됐으며 친북 인사와 전화는 얼마나 주고받았으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뭐고 그건 검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할 수 있겠는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놓고 갔다는 것은 이제 양쪽이 다 확인해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검찰이 물어보는 건 뭐냐? 최재형이 무슨 민원을 했느냐?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통일TV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걸 부활시켜달라는 민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김창준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인데 연방 하원 의원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마 죽은 다음에는 고국당에 묻히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창준이라는 사람이 최재형과 아마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친밀한 관계인지 비즈니스 관계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죽었을 때 한국에 와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민원들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실제로 움직인 민원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전화에 대해서 응대를 했던 그런 민원입니다.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무시했던 민원이 아닙니다. 물론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그러나 민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민원을 받아서 만약 움직였다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급의 직원이 움직였다면, 그래서 대통령과 직속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움직였다면 직무 관련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그런 민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서 산하 공무원이 움직였다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그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여사는 그러한 혐의들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했을 것이다. 그런 민원을 들어준 바 없다. 김창준의 국립묘지 또는 뭐 통일TV 재개 들어준 바 없다. 실현되지도 않았다. 라고 할 것이고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가 독일 회사로 알고 계십니까? 모터스 자동차, 독일 자동차 회사인가? 독일 회사가 아니고요. 한국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요. 그 BMW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총판, 한국 딜러, 공식 한국 딜러 회사 이름이 도이치모터스입니다. BMW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BMW 총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 주식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있는데 신한증권에 계좌가 3개가 있었는데 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이것이 주가 조작에 이용당했다라는 것은 1심 판결에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 3계좌 속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시세 조종을 하는데 악용이 된 겁니다. 단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악용되는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었느냐,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느냐, 김건희 여사가 시켰느냐, 혹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이익이 생길 듯하니 모르는 척해야지 라고 방조했느냐, 내버려 두었느냐 등등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지금은 아닙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데는 어떤 데냐,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했던 자금 운용 회사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종호. 이종호라는 사람 또 어디에 관련이 있느냐? 이른바 최상병 순직 사건 때 그 수사 외압의 그 핵심에 있었다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활동을 했다는 핵심 인물이 이종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고,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와 어떤 교류 내지는 친분, 적어도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개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등에다 업고 호가호위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성근 제1사단장이 그때 이 순직 사건 때 왜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뭐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종호가 같은 해병대 출신이니까 임 사단장 걱정하지 마, 사표 내지 마, 내가 VIP한테 얘기하면은 당신 괜찮아, 이런 식의 지금 그 녹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만약에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최상병 특검법대로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되어져서 주가 조작 의혹 거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최상병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혐의 자체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뭐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만 김건희 여사가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 관계된 것도 나는 내 계좌가 그런 곳으로 쓰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디올백을 받은 건 맞지만 내가 그걸 바로 돌려주라고 했던 것이고 근데 행정관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내가 최재형한테 무슨 민원을 들은 바도 없고 직접 내 귀로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이 이행된 바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정키에 이거는 당연히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의 이른바 전주 그러면은 말이 좀 이렇게 말맛이 안 살아납니다. 전주 그래야 됩니다. 돈전자에다 주인주자 돈의 주인 이런 뜻이지요. 전주라는 것은 그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시세 조종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 그런 일에 호관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걸 선수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 그리고 전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주 중에 손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의 전주들이 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이 손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갑자기. 왜냐? 이 사람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주가 조종 혐의에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다시 추가를 했어요. 시세 조종 방조 혐의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라는 뜻입니다. 손모 씨가 그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거에 항소심 선고 재판이 언제 있느냐? 9월 12일 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손모 씨가 만약 9월 12일 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의 혐의가 짙어진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법조계의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가 뭐 제3의 장소 일망정 가서 이제 검찰의 피고발인 신분으로서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양쪽 다 디올백이든 도이치모터스든 다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더군다나 특검을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의결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또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제3자 추천 특검 이것이라도 또 밀어붙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다음에 명품백 특검 이걸 아마 1년, 2년, 3년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걸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내일 확정이 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 물결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당 대표보다 훨씬 중책을 맡게 되는 그런 당 대표의 얼굴이 내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